그럼 오늘 재판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 변호사님도 오늘 재판 지켜보셨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만은 이 재판을 지켜보신 광주 시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씨가 사실은 가해자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반성과 사죄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은 반성과 사죄까지는 정치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차마 못하겠다고 생각된다면 최소한 인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침묵이라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침묵을 하지 않고 역사 왜곡과 허위로 점철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을 강행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오늘 묻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엄정한 본인에 대한 책임을 소재를 가리는 재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두환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이건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소송을 임하는 전두환 씨 입장에서 오늘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시작을 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이유는 헬기 사격이라는 부분이 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개헌군이 일반적으로 이 시민들에게 행했던 폭력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헬기 사격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전쟁 시에 적군에게 하는 적대정의 가장 강력한 형태의 이 공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지금까지 신군부나 전두환을 포함한 5.18 민주화운동 왜곡하는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자유권 발동의 논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부인하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아마 오늘 전면 부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모두 진술만 하고 증거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말씀하신 고 조비오 신부님의 그 내용이 과연 허위의 내용이냐, 그러니까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전열 빌딩에 있는 타는 흔적이라든가 국방부의 조사 결과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허위 사실이라고 했을 때 전두환 피고인의 입장에서 전두환 씨가 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기재한 것이냐, 고의가 있었는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앞부분부터 다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앞부분 인정하고 고의만 남았다면 아마 평가의 문제만 남았겠지만 헬기 사격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논쟁을 붙였기 때문에 아마 사실관계가 좀 더 복잡하게 되고 증거에 대한 조사도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우리 형법 3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자명예훼손은 중한 범죄는 아닙니다.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500만 원 정도 처벌받는 범죄인데 그 이유는 명예훼손이 대부분 사인 간의 개인 간의 사소한 사생활과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한번 보시면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형식은 사자 명예훼손이지만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또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국립통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중대한 파급 효과를 주는 역사 왜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나름대로 준엄한 기준을 가지고 심리하고 판결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고요.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자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서 기소돼서 재판에 회부되었던 조현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최소한은 그 정도의 기준이 최소한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판이 5.18의 책임을 따져묻는 재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겠죠? 예. 지금 1980년 5월 당시에 민간인 살상행위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반성과 사죄하지 아니하고 다시 2차적 가해를 했다가 다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형식은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전두환 씨가 단죄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만원 씨나 전두환 씨를 포함한 5.18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왜곡과 폄훼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사건 재판이 어떤 판결을 통해서 그런 역사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고의 의미를 갖는 그런 준엄한 재판이길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재판이 5.18 진상규명과 또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데 단초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